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면은 오케이 사인 한 번만.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팀 강사 이상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어, 수트를 입고 이렇게 진행하네요. 잠시만요. 이 마이크 좀. 네, 2020년 새해 두 번째 주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감기 몸살도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이제 뭐 방역 패스 때문에도 좀 말이 많죠. 그것도 좀 저도 접종자지만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좀 형편성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도 있고 또 대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어서 뉴스를 보면은 좀 그닥 좋은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자극적인 뉴스들이 좀 많아서 기분이 좀 언짢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따로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네이버 기사로 조금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XGP에 대한 뉴스도 좀 많죠. FA글로벌 회사 한국지사 설립이나 쟁글 평가서 점수를 기다리고 있고 그로 인한 한국 원화마켓 상장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또 GP포스도 개발이 완성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XGP A팀은요 매주 XGP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호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강사분들은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걸 좀 조심스럽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XGP의 팩트, 정해진 사실만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은 예전 강의보다는 자꾸만 새로운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2022년 다시 확인하는 XGP의 핵심 내용들이라는 것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XGP에 대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 회원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작년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뉴스 앵커 같네요.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혹시 안 들리면 좀 본인 핸드폰도 확인해 보시고 저도 마이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2020년 다시 확인하는 XGP의 핵심 내용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목차를 볼게요. XGP는 메인넷 코인이다. 자, 메인넷이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XGP는 메인넷 코인이죠?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주제인데요. 다시 한번 메인넷 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를 취득한 FA 글로벌 그리고 세 번째, 영국 FCA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FA 글로벌. 자, 이렇게 회사 마크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로고가 바뀌었죠. 네, 아직도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다시 이거 로고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쟁글 평가서가 기다려지는 이유. 우리 쟁글 평가서 다들 기다리고 계시죠? 하지만 쟁글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그 점수가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GP의 가치는 이제 시작이다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GP는 메인넷 코인이다. 여러분들 다들 메인넷 코인인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XGP, 즉 XGP 말고 이 코인, 즉 가상화폐는 이렇게 코인과 토큰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코인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뜻하고요. 토큰은 잠시만요. 다른 메인넷 위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일컫습니다. 즉, XGP는 이제 메인넷 코인이죠. 그래서 XGP는 메인넷 코인 그리고 루니버스 이제 메인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은
메인넷은 독립적인 플랫폼이며 생태계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인넷 코인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이더리움이 있죠. 이더리움이 최초 메인넷 코인이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메인넷, 이오스, 퀀텀, 네오 같은 사는 메인넷 코인도 나온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메인넷 코인은 메인넷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메인넷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토큰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메인넷은 어떻게 보면 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 메인넷 토큰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인넷은 땅이고 토큰은 건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넷은 메인넷 위에 새로운 건물들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건물은 땅이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큰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XGP는 원래 이오스 기반의 메인넷이 아닌 토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스캔이라는 사이트에서 XGP의 트랜잭션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를 조회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루니버스 기반의 메인넷이죠. 그래서 루니버스 스캔에 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메인넷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메인넷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디지털 화폐 생성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화폐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여서 다른 D앱을 탄생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 D앱이란 무엇일까요?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죠.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자, 금융 서비스, 이 중앙화된 금융 서비스가 뭐가 있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떠한 뭐 금융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1금융권, 뭐 우리은행이나 뭐 국민은행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반대 이제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의 반대말. 그러면 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도 있겠죠.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나 퀀텀 이오스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앱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리가 게임을 받거나 어떤 채팅 프로그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상에서도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거래소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동하는 코인을 우리는 토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D앱은 스마트 계약이 도입이 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약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최초의 메인넷 코인은 이더리움으로 수많은 D앱을 탄생시켰다. 자, 그러면 스마트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자,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전자계약서 문서 안에 넣어두고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중고 사이트에서 TV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보내주고 제 주소를 보내주면서 TV를 받았겠죠. 근데 TV가 고장이 났네. 이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중고 사이트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아야겠죠. 범인을 잡았는데 내가 돈을 받지 못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하지만 이 스마트 계약은요, 제가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전자 계약서 안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계약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내가 온전한 TV를 받는다면,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충족이 안 된다면, 고장난 TV를 받는다면, 제 돈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스마트한, 안전한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과거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라면 스마트 계약은 미래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내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다. 누가 나에게 돈을 보냈다. 그것을 조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라고 볼 수 있고요. 스마트 계약은 보낼 것이다. 계약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라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메인넷 코인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자, 메인넷 코인 개발 과정을 볼까요? 첫 번째, 백서를 기반으로 ICO, 첫 암호화폐 공개를 합니다. 우리 이 코인 만들었어요. 투자하세요라는 공개를 하죠.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메인넷, 이더리움 같은 코인의 D앱을 통해 토큰을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자체 플랫폼, 메인넷 개발에 도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테스트넷을 통해 블록체인 서버 및 지갑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자, XGP가 2018년도 12월 달에 나왔죠.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메인넷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가입하셨던 분들, 그 사이에 코인 XGP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 테스트넷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작업이 성공한다면 독립적인 블록체인 구성하는 메인넷으로 출시가 되고요.
토큰에서 코인으로, 건물주에서 땅 주인으로 예,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메인넷 코인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XGP가 아니라 일반적인 메인넷 코인의 장단점입니다. 자, 자체적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넷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본력을 증명한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기술력과 회사의 신뢰를 줌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DApp, 그리고 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또 다른 플랫폼, 토큰의 탄생에 기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 상승과 확장 가능성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동시에 존재합니다. 메인넷 코인이 이제 개발되는 기간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발 기간이 길어진다면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자체만으로는 쉽게 가치 상승은 어렵습니다. 메인넷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코인이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메인넷이 정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즉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중 코인을 만들고 이거 여러분들 메인넷 코인 됩니다, 투자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메인넷 코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정보만 믿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사기치기 좋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코인과 그 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메인넷 코인의 장단점입니다. 그러면 XGP의 메인넷은 어떠할까요? 자, XGP는 핀테크 기업인 FA글로벌 LG 회사의 수년 동안 쌓인 기술력과 자본을 통해 메인넷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자본, 신뢰 등 모든 것을 갖춘 상태로 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넷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증명하였습니다. 매우 빠른 전송 속도, 그리고 완벽한 전송 시스템, 그리고 안전한 지갑. 지갑이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발과 동시에 나왔던 쿠폰 상용화 등으로 기술력을 증명하였죠. 그리고 전문기관의 인증을 통해 회사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FCA 인증 완료되었죠. 그 다음에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 ICO 벤치의 높은 점수,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KYC 실명 인증 완료. 이 코인을 만든 FA글로벌의 대표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의 실명 인증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넷을 기반으로 수많은 오류를 개선하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탄탄하고 완벽한 생태계를 구성할 준비를 하고 XGP는 메인넷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FA글로벌의 선택, 바로 유니버스 메인넷입니다. FA글로벌의 XGP는 이오스 메인넷 기반에서 루니버스 자체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메인넷이 되었죠. 저도 처음에는 FA글로벌이 왜 자체적으로 이걸 메인넷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팀의 프로그램 개발자 강사이신 우리 김태균 강사님의 강의를 보고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님에게 허락을 구하고 루니버스 이 장점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태균 강사님이 유니버스, 우리는 깜부라는 내용의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네, 강사님 잠시만 쓰겠습니다. 자, 메인넷 개발 툴을 이용하여 개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가 있고 그 사이에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루니버스를 통해서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DApp,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즘 핫한 NFT를 쉽게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체인으로 속도와 편의성을 갖춘 메인넷이고요. 빠르고 정확한 실시간 컨트랙트 보안 진단 가능. 우리가 이제 코인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직접 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누구나요. 그리고 메인 체인 고유의 장점과 XGP 자체의 장점을 함께 융합을 해서 완성도 높은 메인넷 개발이 가능합니다. XGP의 장점도 있고요. 이 유니버스 메인넷 플랫폼의 장점 또한 있죠. 이것을 함께 융합해서 더 완성도 있는 메인넷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니버스 플랫폼 기반의 메인넷은
다른 코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루니버스의 이러한 파트너사들과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이러한 사업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루니버스 메인넷의 장점이죠. 그래서 루니버스 우리 김태균 강사님은 루니버스는 우리의 깜부라는 내용으로 이제 제목을 짓고 강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김태균 강사님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 자, 이것은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이것은 XGP의 코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코인을 개발한 FA 글로벌 파이낸스 이 회사가 취득을 한 라이센스입니다. 칸 대표님이 직접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라이센스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토니아 생소하신 분들이 많죠. 네, 이 북유럽에 위치한 나라고요. 수도는 탈린이며 인구는 약 130만 명으로 좀 작은 규모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이 나올 정도로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의 핵심 국가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에스토니아에서 코인 사업을 하면 무조건 잘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응용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뗄래 뗄 수 없는 그러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깜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라이센스. 이 라이센스는 에스토니아 FIU에서 이제 발급을 한 겁니다. FIU는 한국에서 보면은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특근법을 발행한 기관이죠. 이러한 기관이 에스토니아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에스토니아 그리고 전 세계 167개국에 설립이 되어 있는 이제 국가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부터 에스토니아는요, 유럽 최초로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센스 발급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블록체인 핵심 국가의 라이센스가 탄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토니아에서 블록체인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은요,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에스토니아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젤 거버넌스 연구소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세계 125개국 중 돈 세탁 위험이 가장 낮은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개발하는 개발자와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이센스는 FA 글로벌이 취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칸 대표님이 직접 우리 XGP 회원분들과 대면 세미나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EU 블록체인 라이센스는 정말 특별한 라이센스입니다. 유럽 내에서도 보유한 회사가 많지 않으며 법정 화폐에 대한 암호화폐 허가 및 운영이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갑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이 회사의 자산을 유럽을 넘어 글로벌 지원을 위해 새로운 규정에 대비 및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은 A팀 유튜브 영상 중에요. 2021년 7월 16일 칸 대표 온라인 세미나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토니아 FIU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유럽 전역에서 이 라이센스는 유효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라이센스가 이제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법정화폐가 뭐죠? 엔화, 달러, 뭐 우리나라 원화 이런 것을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을 우리는 법정화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신용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뭐 미국은 뭐 애플페이가 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뭐 카카오페이나 이러한 그러한 이제 법정화폐로 바로 코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러한 운영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그런 법정화폐로 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FA 글로벌은 그것을 취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유럽을 넘어 글로벌 지원을 위해 새로운 규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추비코인이 뭐죠? 어느 나라 코인이죠? 한국 코인인가요? 김치 코인인가요? 아니죠? 예, GP의 약자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글로벌 파트너스 코인의 약자입니다. 예, 코리아 파트너스 코인의 약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XGP가 앞으로 유럽을 넘어 글로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 라이센스를 통해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블록실드 파이낸스라는 곳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이 라이센스가 아까와 똑같은 라이센스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작년 리플사에서 2021년 11월 11일 날 공개한 유동성 허브라는 것과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이 유동성 허브는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 가능, 이제 거래소 운영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외 거래나 탈중앙화 거래소 이제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은행, 핀테크 기업의 쉬운 암호화폐 접근성과 이러한 유동성 풀을 이용한 추가적인 이자 농사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블록실드 파이낸스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리플의 유동성 허브보다 블록실드 파이낸스가 훨씬 더 이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FA 글로벌은 절대 다른 회사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회사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블록실드 파이낸스 기능에 대해서는 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국 FCA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죠. 자, FA 글로벌 회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는 FA 글로벌 파이낸스 OU, 이것은 에스토니아 사업자고요. FA 글로벌 BK 파이낸스 LTD는 영국 사업자입니다. 자, 그리고 FCA, 영국 FCA에서 이렇게 FA 글로벌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나오죠. 그리고 참조 번호는 807228로 나옵니다. 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부 글로벌 송금 서비스 회사죠. 자, 바로 이 영국에 등록된 FA 글로벌 BK 파이낸스와 이렇게 연관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인을 해볼까요? 포레스 카운티. 여기 보면은 가장 연관성이 깊은 회사이죠. 회사 FA 글로벌 홈페이지 가서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이 포렉스 카운티 홈페이지 가서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포렉스 카운티는 FCA 807228 아까 회사 번호와 똑같죠? 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FA 글로벌 BK 파이낸스 LTD의 상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쉽게 송금할 수 있는 송금 서비스 회사를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GM인데요. 이것은 한국 회사입니다. 네, 한국 회사인데 이제 FA 글로벌 XGP 토큰 이코노미를 보면은 이렇게 GM이 송금 업체와 파트너십 체결 및 영국 파운드에서 원화 간 송금 서비스 제공을 한 것에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나오는 것이죠. 이 또한 글로벌 송금 서비스 회사와 어떻게 보면 체결인 것이죠. 그리고 이 GME는 리플사와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센츠페이인데요. 센츠페이도 이것 또한 이렇게 토큰 이코노미를 보면은 영국 파운드, 미국 달러, 그리고 카브리의 국가 통화 서비스 제휴를 제공하는 송금 회사와 제휴 체결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카드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회사죠. 그리고 밑에 이 회사 사이트에도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FCA 807228에 따라 FCA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FA 글로벌 BK 파이낸스 LTD의 확장된 상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우연히 제가 찾은 건데요. 블링크페이. 이것은 이제 칸 대표님을 제가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인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최근에 찾은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블링크페이 테크놀로지 회사에 감독으로 영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블링크페이가 어떤 회사일까요? 아프리카 핀테크 공간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금융 전문가 기업 및 엔지니어 팀. 이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또 감독으로 영입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FA 글로벌 XGP를 만든 칸 대표님은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금융 서비스가 취약한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에서 쉽고 빠르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분의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회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회사가 나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쟁글이란. 이 회사, 이 쟁글 평가서가 언제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저 또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점수가 나와야지 워너마켓 상장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 쟁글의 점수가 왜 중요한지, 무슨 회사인지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암호화폐 시장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암호화폐 정보 공식 플랫폼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코인원, 코빗, 코팍스 같은 거래소는 코인 상장시킬 시에 이 여러 가지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쟁글 신용도 등급 리포트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작년 특근법 신고 조건 기억나시나요? ISMS를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특근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게 통과된 거래소가 4군데 4대 거래소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ISMS는 거의 다 취득을 다 했어요. 다른 거래소들도.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실패를 한 것이었죠. 자, 왜일까요? 은행연합회에서 이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평가 방안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리스크 구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가상자산 신용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신용도가 낮은 자산을 많이 취급할수록 위험이 가중하다. 예를 들어 쟁글 사이트의 가상자산 신용도 정보를 활용하겠다. 자, 쉽게 예를 들면은 쟁글의 평가 점수가 낮은 코인을 많이 상장시킨 회사일수록 우리는 그 거래소에 이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쟁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코인이 많이 상장돼 있어야 좋은 것이고, 그리고 코인 회사도 높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쟁글의 이 점수의 힘이 이제 중요해진 것이었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징글 외에는 이러한 평가를 하는 기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징글 신용도 평가를 의뢰하는 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애플글로벌도 XGP를 평가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했겠죠. 그리고 그마저도 한참 밀려있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꽤 된다라고 합니다. 좀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쟁글 점수 이제 평가 기준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비권고 대상, 이 코인은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B등급부터 보시면은 이제 안전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리스크가 높아서 투기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하위를 보면은 토큰의 가치가 없으며 계속될 가능성이 없다. 좀 이제 뼈 때리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리플 B에서 더블 B 플러스 정도의 점수만 돼도 안전한 코인이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렇게 더블 A 플러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쟁글 평가 점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A 등급에서 이제 D 등급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0에서 100점까지 점수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이라는 이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토큰인데요. 이 토큰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그때 영어로 보면은 더블 A 마이너스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 점수에서 이제 숫자 점수로 변경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래서 쟁글 점수는 언제 나오냐? 방금도 말씀하셨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회원이기 때문이죠. 네, 곧 나올 거니까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XGP의 가치는 이제 시작이다. 자, XGP 토큰 이코노미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023년 안정화로 서비스 혁신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 이코노미를 직접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면요. 애플글로벌 홈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직접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참고해주세요. 자, 2023년 안정화로 서비스 혁신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완성이 무엇을 뜻할까요? 저도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 이 XGP를 만든 애플글로벌의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신뢰가 가긴 가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사실 한국 지사거든요. 이렇게 2022년 한국 지사가 설립이 될 예정이죠. 2월 달에. 그리고 한국 지사장으로는 우리 전주현 대표님이 지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바람이면서 재밌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사진은 떡볶이 가게인데요. 가운데 보이시나요?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판교역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판교역에 갔는데요. 그때 약속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근데 좀 배도 좀 출출하고 좀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떡볶이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었어. 근데 한 1, 2천 원 쓰고 카드 내기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리번 거리는데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카카오페이로 쉽게 결제를 했죠. 그리고 제가 결제하면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와 사장님 카카오페이로 되니까 너무 편하네요. 사장님 되게 시대를 앞서가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처에 카카오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본인들이 떡볶이를 먹다가 불편하니까 이걸 설치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강의를 자료를 만들다가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더니 카카오페이 블로그에 안 그래도 이미 그 떡볶이 가게 사장님의 사연이 올라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카드 결제 수수료가 부담이었는데 카카오페이는 결제 수수료가 무료라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신청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손님들이 QR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고 수수료도 없어서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뭐 이제 잔돈을 덜 준비해도 돼서 좋다. 그리고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편리하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바로 현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른 데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이 카카오페이와 이 GP포스가 함께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자, FA 글로벌 BK 파이낸스 이 한국 지사가 어디에 설립되어있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설립된 건물 내 한 카페에서 GP포스로 커피를 마실 수가 있다면 그 근처 식당에서 FA 글로벌의 직원들이 GP포스로 쉽게 결제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은 그저 본인의 지갑을 QR코드를 인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네, 내놓고 GP포스로 XGP로 결제를 가능한 것이죠. 네, 바로바로 수수료도 없고 빠르게 돈을 이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FA 글로벌 한국지사 앞에서 GP포스로 바로 결제가 가능한 뭐 붕어빵 장사, 호떡 장사라도 해볼까라는 재미난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자, XGP 가격이 오르면 게임 끝나나요? 게임 끝나요. 수량 많은 사람들 게임 끝납니다. 하지만 물론 수량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이상준은요 XGP가 이루어나갈 미래가 사실 더욱 기대가 됩니다. GP포스가 나오면 뭐해 가격이 올라야지 에이 카카오페이 정도의 인지도는 돼야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강의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XGP 안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저는 NFT에 큰 관심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생각했던 어떤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NFT를 보면서, 이거를 이용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XGP로 NFT 만들기입니다. 사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NFT 지원하는 유니버스 2.0으로 나왔거든요. XGP는 전송 그리고 페이먼트 코인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일단은 저의 목표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해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XGP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재테크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XGP가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목표와 하나의 꿈과 하나의 어떤 도전 과제를 심어주는 역할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NFT 트랜스퍼메이트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et's GP. 자, 화면 공유를 끄고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넘었네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XCP 회원이라면 꼭 알아야 될 정보라고 생각을 했고요. A팀 유튜버에 가시면은 이런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A팀 유튜브 꼭 잘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정종민 강사님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